비트코인 오른 것도 없는데 이 반등이 정말 끝인 거냐? 이제 진짜 폭락이 시작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있는가를 군더더기 없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유동성은 어디로 빠져 있는가? 두 번째, 그 유동성은 언제쯤 돌아오는가? 세 번째,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어떤 구간인가? 네 번째,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 구성을 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쎄했었던 게 나스닥 상승분을 비트가 못 따라가고 있다 이거였었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비트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이유는 현재 가장 큰 이벤트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그 영향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 정말 많은 돈이 저기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 상장 때문에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마주한 심정으로 가슴이 뛰고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 잠깐, 여기서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뜻으로 비상장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엄청 잘 팔리는 화장품을 파는 작은 브랜드 회사의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걸 확장해서 대리점도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공장 라인을 다시 짜고 광고해줄 연예인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돈이 무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 지분이 원래는 100%지만 IPO를 하면 제가 70%, 투자자 10%, 다른 투자자 10%, 이제 일반 투자자 10%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눠서 팔고 그 대신에 큰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IPO가 재밌는 이유가 초기 투자자들은 그 지분을 엄청 싸게 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화장품 회사의 가치가 한 30억 정도일 때 투자를 했을 거고 2026년에 IPO 투자자들은 화장품 회사의 가치가 1조일 때 투자를 하는 거죠. 둘 다 제 회사에 제 브랜드에 투자하는 건 같은데 들어온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IPO 때는 항상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좋은가 보다 지금 사는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가 싼가 비싼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500조예요. 현재 가치가 2,500조로 평가받아서 상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가격이 미래 성장까지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고평가와 저평가로만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대 심리, 욕망이 주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스닥이 스페이스X 상장을 두고 규정 자체를 좀 바꿔버렸어요. 문제는 유통 물량. 원래는 유통 물량의 10%가 규정이었었는데 현재 그걸 삭제하고 2, 3%만 시장에 풀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량이 적게 나오면 당장 상장했을 때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거 이전에 상장 코인에서 많이 봤었죠. 코인은 상장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소량으로 물량을 풀고 천천히 유통 물량을 늘려간다. 이거 다들 코인에서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예시로 이런 코인들이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장 초기가 고점이 될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을 안 하는 다른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개념조차 잘 모를 거거든요. 이제 이런 구조는 결국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금 코인 유동성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랑 코인 유동성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돈이 왜 들어온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6월 10일 오늘이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6월 내도로 스페이스X로 유동성이 모이면서 변동성이 급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면 상방 압력 또한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초반 투자자들이 물량을 떠넘길 수 있을 때까지 펌핑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욕망에 뒤틀린 개미가 살 때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7월 3일쯤에 나스닥에 편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전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죠. 나스닥에 이제 편입이 되면 이제 그거를 추종하는 펀드 회사들이 가격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아마 그때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ETF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기관들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죠.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인데 블랙록은 거의 특히 이제 매일같이 팔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아직 60K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는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신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 말은 ETF에서 나가는 물량을 누군가는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스페이스X라는 이벤트가 소화되고 나면 그 행사장으로 갔었던 돈들이 정상화가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미루고 미뤄져서 7월 초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이제 빠진 유동성은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만약 잠깐 다녀오는 중이라면 그 복귀 시점이 우리가 기다리는 영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유동성 나간 돈이 언제
돌아오느냐를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볼 건데 사실 가격만 보면 많이 답답하죠. 큰 흐름을 보면 이 초록색 선이 200일선인데 200일선 이탈 이후 계속 200일선 아래에 닿을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꼬리를 달고 가격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방향 자체는 위가 아닌 게 맞아요. 이제 이거는 인정을 좀 해야 되고 가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기대했었던 거는 여기를 뚫고 지지를 해주길 바랬지만 어쨌든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터치 이후 급락이 나왔었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춰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추세를 따라다니면서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단타쟁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확률,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매매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지점에서 형성된 저점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랑 오늘 63K까지 뚫어주면서 지금의 고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추세를 이 하락을 뒤집는 강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락장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일시적인 조정 반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세를 뒤집는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까지는 냉정하게 봐야겠죠. 지금 당장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서 단기 저점 이 구간을 이 라인을 안 깨고 지켜주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여기를 안 깨고 지켜주는 게 1번인 것 같고 이제 단기 고점 이제 이 구간을 뚫어야겠죠. 여기를 그냥 뚫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붙여서 돌파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을 붙여서 뚫어줘야 되는 구간은 62K에서 63K가 될 것이고 깨지 말아야 하는 구간은 60K 부근이 되겠죠. 그러면 62K에서 63K를 지켜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4K에서 65K까지 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가격을 안 뺀다 그러면 이 구간 이 가격을 안착을 해주고 다음 저항을 도전하러 가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반등 구간에서 라인을 돌리겠다고 차트를 돌려준 거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항상 핵심되는 내용인데 이 가격을 돌파할 거라면 시간을 오랫동안 들이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 구간에서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는 거죠. 그리고 60K 부분을 깨지 않고 거래량을 붙이면서 이 가격대를 뚫어주는 것 그리고 이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고점을 돌파해주러 가는 무빙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이게 바로 한 방에 가진 않을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그리다 보면 어느새 7월이라는 시간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7월에는 이벤트가 있죠. 여기에 이제 유동성 복귀 타이밍까지 겹치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복귀 가능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차트랑 매크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자리 이게 지금 제일 깔끔한 그림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60K 부근의 지지가 깨져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부터는 단순 눌림이 아니라 반등 구조 자체가 깨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없이 올라간 자리는 결국에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대응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60K 부근을 지키고 62K대에서 거래량이 돌파해주면서 상단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60K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점을 보수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그림은 7월쯤에 올 수 있는 유동성 복귀를 기준점으로 잡아두는 거죠. 지금 시장은 누가 더 강하게 외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은 다소 지루하고 방향성이 제한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월 초가 변곡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추세에 대한 핵심인데 결국 최근 저점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그 흐름이 약하다면 계속해서 약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브리핑 영상 이외에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들과 대응 관점을 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생기면 가장 먼저 텔레그램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려도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지켜봐 주십시오. 다들 화이팅입니다.